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병완 지음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시듯이 어떤 독서를 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고 퀀텀이라고 해서 아주 책을 빠른 시간에 독파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30분 3주면 된다. 이렇게 책 커버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독서법을 추천을 하고 또 소개를 과감히 하는 것일까? 한번 저자 소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한국 퀀텀 리딩 센터 김병완 칼리지 대표.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직장인의 삶이 지는 낙엽 같다는 깨달음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3년 동안 도서관에 거의 칩거하다시피 하며 책만 읽었다. 당시 그가 읽은 책은 무려 1만 권에 달했고 어느 날 깨달은 글쓰기의 즐거움 덕분에 그는 3년 1만 권 독서, 3년 60권 출간을 하면서 신들린 작가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었다. 대표 저서로 48분 기적의 독서법,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김병완의 책쓰기 혁명, 김병완의 인생혁명 등이 있다. 그 중에는 국내 베스트셀러는 물론 문화체육장관부 우수 교양도서, 한 해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경영자 조찬 모임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 등이 나왔다. MBC 라디오 DJ쇼, SBS 라디오 세상을 바꾸는 생각, 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병완의 고전 불패, 한국경제TV 와우 스타북스, TV조선 투데이 인터뷰, 시사토크 판 등에 출연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미래도서관 포럼에 참석하여 도서관의 미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저자되기 프로젝트와 평범한 독서가들을 독서 천재로 도약시키는 독서 스킬 향상 프로그램, 독서혁명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책 읽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다. 네,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읽은 책이 1만 권의 독서량.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요. 책주남TV의 책주남님. 제가 계속 말하는데 제일 존경하는 북튜버이신 저희 롤모델 책주남님 또 1만 권의 독서력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그게 원래 이제 북튜버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미 1만 권의 독서를 하셨고 지금은 또 몇 년째 계속 꾸준하게 책을 또 소개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1만 권이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책을 김병완 님이 지으실 때가 또 시간이 흘러서 김병완 님께서도 지금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이 2017년에 발행이 됐다고 하네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사서 읽을 만한 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는 방법론적인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굳이 내가 찾아본다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활동하는 독서 모임에 가장 연령이 낮으셨던 당시에 젊으셨던 남자분께서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이 책을 호련히
추천을 하시고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리신 분들은 또 어떤 책을 읽으실까 궁금해서 따라 읽어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방법론에 관해서 나오는 파트는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실행에 옮겨보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 절실함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또 저자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이렇게 저자 소개만 읽고 이 사람을 믿고 또 무조건 실행하기에는 또 제가 너무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의 독서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 책,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이라는 책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앞부분 서문을 중심으로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에서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눈으로만 읽었다. 부분 뇌의 독서를 했기 때문이다. 독서 방법이 잘못되었다. 눈과 뇌가 피곤해지는 방식으로 독서하지 않았는가? 의도가 잘못되었다. 혹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부분부터 읽으면 그 부분에 파묻히게 된다.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야, 이 말도 책추남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순서로 읽는다? 머릿말과 맺은말부터 읽고 그 다음에 차례를 따라서 읽던가 아니면 이제 가슴에 와닿는 챕터를 골라서 읽던가 그런 순서로 읽어야 한다. 늘 강조하시는데 또 이 책에서도 역시 1만 권의 독서량을 자랑하시는 저자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으로 한 권을 책을 다 읽었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이유는 너무 빨리 읽어도 좋지 않고 너무 느리게 읽어도 좋지 않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부탁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제발 이 책을 아무나 읽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퀀텀 독서법을 꿈꾸지 말았으면 한다. 실제로 도전할 생각이 없고 의지도 없고 실천력도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책을 읽지 말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스킬과 독서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독서법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지시하는 대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 책을 손에 잡지 말았으면 한다. 이 책은 논문이나 학술서가 아니다. 자신의 독서 지식과 경험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는 편이 좋겠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지 말았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지 또 글 안에서 책 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좀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 읽지 말라고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청개구리 스타일로 완전히 뛰어넘어서 프롤로그, 책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시쳇말로 삼성맨이었다. 11년 동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휴대폰 개발자로 6시그마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거 6시그마라고 읽는 거 맞을까요? 6시그마라고 읽어야 되나요?
제가 이건 너무 문외한이라. 그러나 무엇인가에 홀려서 하루아침에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하루 종일 책만 읽는 독서광이 되었다. 그것도 3년 동안 오롯이 말이다. 독서에 미치자 독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고 급기야는 하루에 10권, 20권도 독파하는 무지막지한 독서 대식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독서를 잘했을 것이라고, 심지어 평소에 독서를 많이 했던 독서가였을 것이라고 어림짐작을 하지만 내가 11년 동안 잘 다니던 삼성을 헌신짝 버리듯 사표를 던지고 나오자마자 독서를 잘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이전의 여러 책에서도 확실히 밝힌 바 있지만 나는 평소에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부끄럽지만 독서력도 형편없었다. 책 한 권 읽는데 1시간이 아니라 3주가 걸렸다. 그렇게 형편없는 독서력의 소유자였던 내가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 느낀 엄청난 고통과 좌절감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독서력이 빈약해서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책 읽기가 힘들었고 어렵게 책을 다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힘들게 독서를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내가 바로 그랬다. 독서력 빈곤으로 받은 고통과 시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것도 나이 40이 넘은 아재가 말이다. 그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기존 독서법에 지친 독자들과 독서력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의 심정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 독서 중급자가 되었고 또다시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독서 상급자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 나이의 아저씨가 하루 종일 딱딱한 도서관 의자와 책상에서 책만 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3년이면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고 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다. 무엇인가를 3년 꼬박하니 물리가 틀리고 원리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40이 넘은 중년의 남자가 밥 먹고 독서만 3년간 한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일 것이다. 누군가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성공과 부와 명예를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도서관에서 꼬박 책만 읽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 말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위의 반대와 세상의 무시를 견디며 3년 독서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독서의 양이 달라지면서 독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5,000권까지는 제 잘난 맛에 독서를 했고 5,000권을 넘어서자 세상의 거대한 지식과 지혜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5,000권까지는 지식을 위한 독서였고 그 수준을 넘어서자 조금씩 지혜를 얻는 독서가 시작되었다. 나는 5,000권을 기점으로 독서의 질이 완전하게 달라졌다. 급기야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질 전환의 법칙을 5,000권이라는 독서량을 통해 오롯이 체험했다. 한국에는 1만 권 독서를 한 사람이 정말로 드물다. 그러나 일본에는 1만 권 독서를 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넘는다. 그만큼 독서의 양과 질과 수준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감히 세계 최강 독서법이라 자부하는 퀀텀 리딩을 고민하게 된 구체적인 질문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을 단번에 독서 천재로 도약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한국인의 독서력을 단번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까?
2013년 3월 1일 3일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용감하게, 아니 무모하게도 세계 최강의 독서법 세미나를 꿈꾸며 독서 혁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양재역 근처 지인의 사무실에서 2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독서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3주 후에 독서 천재로 도약하는 사람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양 페이지가 한 번에 보이고 한꺼번에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메일을 써서 보내왔다. 큰 용기를 얻었다. 때마침 강의가 입소문이 났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강의실이 필요했다. 숭실대학교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50여 명의 수강생을 받았다. 멀리 부산, 여수, 대구, 남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3주가 지나자 독서 천재로 도약하는 이들이 속속 배출되었다. 그 중에는 독서력이 62배 점프한 사람도 나왔고 원페이지 리딩이 가능하게 된 이들도 나왔다. 나는 또 한 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0명 중 2명에서 5명 정도의 비율로 독서력에 변화가 없는 이들이 생겼다. 똑같은 강사의 똑같은 강의였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수강생을 상대로 1년 이상 수업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다. 독서혁명 프로젝트를 수강한다고 해서 모든 수강생이 독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서혁명 프로젝트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단 3주 만에 독서력이 5배, 10배, 30배 혹은 60배 점프하는 사람은 절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수강생은 자신이 단 3분도 뭔가에 집중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학교도 중퇴해야 했고 지금은 우울증까지 겹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수강생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이런 경우 변화와 성장은 독서법이 아닌 전문의의 치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사람마다 편차는 있더라도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50대는 기본이고 60대도 독서혁명 프로젝트에 참여해 독서법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다. 100% 성공시킬 수는 없다. 80% 이상 성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독서혁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1000여 명의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수강했다. 독서법이라고 하면 대개 속독, 다독, 정독, 숙독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초독이다. 그리고 초독을 영어로 옮긴 것이 퀀텀 독서법이다. 내가 말하는 초독, 즉 퀀텀 독서법은 4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독서한다는 의미다. 둘째, 자신의 기존 독서 속도와 깊이를 뛰어넘어 자유자재로 한 차원 높은 독서를 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셋째, 의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무의식 독서를 한다는 뜻이다. 넷째, 평면적, 직렬적, 순차적 독서를 뛰어넘어 입체적, 동시적, 병렬적 독서를 한다는 뜻이다. 초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퀀텀 리딩 스킬이다. 그래서 초독은 퀀텀 리딩의 다른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2가지는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독서법 책들을 보면 대개 독서에 대한 이론과 개론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디테일한 독서 스킬을 담고 있는 책은 보기 드물다. 독서법 책들을 보면서 기대와는 다른 내용에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서법보다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존의 독서법 책에 지친 당신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새로운 독서법에 갈급했다면 이 책이 좋은 솔루션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의 독서력에 화가 나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이 그만이다.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제대로 책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익힐 독서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속독법이나 미국의 포토리딩, 파워리딩 같은 독서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방법의 새로운 독서법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5가지 스킬을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한다면 당신은 3주 안에 독서량이 월등하게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책은 제대로 독서하는 방법,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스킬, 그리고 실제로 4년 동안 1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실습하며 효과를 맛본 실점, 경험 위주의 독서법 책이다. 혼자만 책을 보고 연습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지가 넘치는 독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다시 독서 강국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모든 스킬을 이 한 권에 다 담았다. 나는 간절히 원한다. 독서혁명 프로젝트와 퀀텀 리딩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이 독서의 대가로 단번에 도약하여 더 큰 일을 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그리고 당신의 독서력이 지금보다 10배 더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건투를 빈다. 네, 그리고 이제 1장 당신이 독서를 미친 듯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 독서. 자, 책은, 이게 이렇게 읽지 말라고 앞에서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저희 컨디션 사정상 정말 아주 제가 읽으면서 이 형광펜, 이 이북에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좀 아주 짧고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매일 독서를 해야 한다. 밥은 굶어도 독서를 굶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인데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평생 희망 없이 일만 하는 일벌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독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지긋지긋한 인생,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신물나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눈부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가 독서를 미친 듯이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평생 살았을지 모른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독서를 미친 듯이 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부두의 노동자로 살았을지 모른다.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이 미친 듯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노동자로 살았을지 모른다. 데일 카네기가 미친 듯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구두를 닦으며 살았을지 모른다. 앤서니 라빈스가 미친 듯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빌딩 청소부로 살았을지 모른다. 나폴레옹이 미친 듯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왕따로 살았을지 모른다. 마오쩌둥이 미친 듯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농부의 아들로 농사를 지었을지 모른다. 워런 버핏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미친 듯이 읽지 않았다면 지금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른다. 버락 오바마가 방황의 시기에 미친 듯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방황을 계속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교보문고 신용호 회장이 중학생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때 미친 듯이 천일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대한민국 독서의 거인으로 우뚝 서지 못했을지 모른다. 세종대왕이 평생 동안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빌 게이츠가 동네 도서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이름 없는 엔지니어로 살았을지 모른다. 오프라 윈프리가 미친 듯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방송인은커녕 자신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하지 못하고 평생 우울증으로 불행한 날들을 보내며 살았을지 모른다. 다산 정약용이 미친 듯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귀양지에서 허송세월만 보내며 신세 한탄만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독서는 한 개인을 위대하게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미친 듯이 독서를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니다. 자, 당신이 독서를 미친 듯이 해서 독서 고수가 되면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첫째, 인생이 달라진다. 둘째, 더는 평범한 직장인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셋째, 비범한 강사나 1인 기업가로 살아가게 된다. 넷째, 작가로 쉽게 변신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일곱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여덟째, 무엇보다 찌질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보다 독서를 하면 뇌구조가 바뀐다. 메스를 대지 않고도 당신의 뇌구조와 시냅스와 내용물을 모조리 재창조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독서를 하면 인간의 뇌가 물리적으로 재생성되고 재배치되고 심지어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독서를 하면 평범한 사람도 천재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책을 읽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양식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오늘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두 권의 책도 읽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같은 한국 사회에서 살게 된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겠다. 개인의 독서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즉, 당신이 독서량이 적으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민족의 정신과 의식이 밑바닥이 된다. 한마디로 당신이 독서를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미쳐갈 것이고 점차 의식 수준도 낮아질 것이다. 이혼율은 지금처럼 세계 최고일 것이고 자살률도 더 높아져서 세계 최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지수도 세계 1위, 일반인들의 거짓말 지수도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반대로 정말 천재들은 독서를 하지 않아도 이미 천재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서 독서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평생 열심히 책을 읽기만 하는 부류와 책을 읽은 뒤 비범한 성과를 창출해내어 독서 고수로 도약하는 부류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책을 읽었다, 난 몇 권이나 읽었지롱 하고 이렇게 자랑만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자랑하는 부류도 실제로 책을 읽었으니까 뭐 자랑을 하는 거면 뭐 그렇게 뭐라 할 순 없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책을 읽은 뒤에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체득해서 마치 내 몸이 그 내용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체득해서 실천하고 옮겨서 성과까지 내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이제 저자께서는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딱히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좀 빠르게 넘겨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또 글을 쓰셨는데요. 먼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시작됩니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자께서는 결국 양이 질을 낳는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서량을 많이 늘려서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책장을 또 넘겨서 지금은 지식 폭발의 시대다. 쉽게 말해서 지난 100년 동안 생긴 지식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지식이 몇 배나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독이 정답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다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또 본인의 주장을 탄탄하게 또 근거를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서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독서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와 눈은 보조 도구일 뿐이다. 독서의 주인공은 바로 뇌다. 그래서 독서의 본질은 글자의 디코딩, 해독이 아니라 뇌의 thinking, 생각이다. 이거 참 중요하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독서의 본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가끔씩은 책 읽는답시고 막 손은 터치스크린으로 이제 이북을 특히 읽을 때는 막 넘어가고 눈은 글자를 보고는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 막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결국에는 내가 읽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바로 눈으로만 하는 텍스트와 눈으로만 책을 읽는 디코딩적인 독서를 그렇게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으로만 하는 지각 과정만을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뇌로 하는 사고 과정이 진정한 독서다. 그래서 독서의 속도는 눈의 지각 속도가 아니라 뇌의 생각 속도에 좌우되는 것이다. 현대의 뇌 과학자들은 사물을 보는 것은 우리 눈이 아니라 두뇌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 어려서부터 시각을 잃었던 사람이 의학의 도움으로 눈의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한 후에도 사물의 원근을 잘 구분하지 못해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심지어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 형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시각적 장애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뇌의 그 생각하는 부분, 원근감을 조절하고 또 얼굴의 형태를 파악해서 표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그런 뇌의 기능이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발달과 성장,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기능을 갖추더라도, 그러니까 시각적 기능이 없었던 사람이 시각적 기능을 다시 얻는다고 해도 그 해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명심하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다고 인식할 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뇌가 읽어줘야만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독서의 속도는 눈의 지각 속도가 아니라 뇌의 생각 속도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또 갑자기 자청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유튜버 자청님께서 독서를 하면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향상이 되면 그때부터 또 판단력이 좋아져서 그런 어떤 임계점을 돌파한 순간부터는 내리는 거의 모든 판단이 정확하고 괜찮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영상을 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약간 지금 이 저자분께서 강조하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의 생각 속도가 높아져야 독서량도 또 독서 속도도 높일 수 있다. 또 바꾸어 말하면 뇌의 기능, 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습 중 하나가 또 독서다. 네, 결국 독서는 답이다.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작가 김병환 님이란 분의 퀀텀 독서법. 솔직히 조금 혹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SOC 리딩 스킬이니 막 책을 실제로 사서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그림 이렇게 도표 설명과 함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론에 관해서 잘 정리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수기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떤 한 종류의 증명으로 실려 있어서 또 한편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론을 실천하기에는 저에게 조금 절실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다만 이 1만 권의 독서력을 가진 저자분께서 강조하는 독서의 중요성,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상만 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오디오북의 형태로 책의 내용을 듣는다고만 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 이것은 사실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어떤 책 소개를 들으셨을 때 저의 이제 리뷰와 함께 해서 좀 생생한 소개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책은 뭐 전자책의 형태로든 오디오북의 형태로든 또 실제로 아날로그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물질적인 책의 형태로든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이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매해서 책을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딱히 이 저자분이나 이 책에 그런 대가를 받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돈 주고 읽은 책이, 사서 읽은 책이 오래 남는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